예, 408페이지. 지금 이제 3번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 매수.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 조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그죠? 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여기 있는 부속물, 그죠? 이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부속물을 자기가 그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집주인이 보통 이제 예컨대 내가 이거를 한 8천만 원 들었어요. 집주인이 그럼 나중에 내가 사겠다, 살겠다. 어차피 나도 어차피 임대하려면 필요한데, 야, 그거 너 나 돈 줄게. 그럼 나중에 이 건물 임차인이 나갈 때 이거 사달라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건물 공작물 임차했지만 그 부속물에 대해서 사달라, 그죠?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646조에 있습니다. 자, 1항에 당연히 건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임차인이 그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물건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 임대차 끝났을 때, 종료했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8천만 원이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형성권입니다. 그냥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 항에 처음부터 임대인이 임대한테 샀어. 8천만 원 주고. 그럼 나갈 때 돈 받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죠. 동의를 받아서 했건 아니면 임대인한테 샀던 매수. 그러니까 동의나 매수를 통해서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아까 비용은 안 받기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줘야 되는 거야. 또 부속물은 그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고 그것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건물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건물의 사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고요. 3번에 그러나 건물 자체를 수선하다가 뭐 중축 개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 건물 빠진 것 같죠? 건물. 물이 아니고 앞에 건자 빠진 것 같아. 그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속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토지 임차인의 보세요. 특수한 사용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죠? 그 뒤에는 오자가 오로지 같아요. 오로지.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로지. 자, 다시 보세요. 4번에 끝에. 그 오로지 토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했어. 그러면 그것은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자, 아까 이거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속물 매수 청구고요. 뭐가 있냐면 이번엔 땅을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커피숍을 줘. 이거 맞습니다. 돈 많아. 여기 사람 돈 많아. 3층짜리 커피숍을 주는 거야. 타면 탐스. 그래서 10년 동안 쓰다가 땅 주인이 그래. 그럼 건물 10년 동안 임대했다가 나중에 날 건물 줘. 계약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세요. 이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을, 뭐죠? 자기가 쓰고 있다가 아예 집주인한테 파는 거야. 그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 그건 우리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우리가 기간이 정한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하면요, 임차인은 바로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임차인이요 채무 불이행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살면서 땅값을 주는데 이거를 땅을 차임을 2번 이상 이거를 안 냈다. 그러면요, 이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아주 딱딱 줘야 돼. 그러니까 자동 이체 해놔야 되죠. 딱딱딱, 그죠? 그래서 거기에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은, 저 차임을 안 내서 한 사람은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꼭 신축한 것이 아니고요. 또 심지어 무허가 건물도 돼요. 그죠? 됐죠? 그러나 이제 3번에 그 건물의 소유자만이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따라서 그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을 A가 처음부터 땅 주인 B하고 이렇게 땅을 빌리면서 A가 건물 줬는데 이 건물을 A가 C한테 팔았어. 그러면 C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타에게 양도했을 때 그 임차인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만 4번의 이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당연히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인데 임차권 소멸 당시에 임대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땅 주인이 그 임차권 소멸 후에 그 땅이 팔렸어.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새로운 땅 주인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하지. 때론 새로운 땅을 산 토지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매수 청구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됐죠? 됐습니까? 자, 판례 보실까요? 그 5번에 임차인이 그 요즘에는 많아요. 그죠? 의외로 이 지상 매수 청구권은 아까 그 공작물 소유에 대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때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현존하고 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계약갱신을 불응해. 그랬을 때 임차인은 그래 그 건물에 대해서 예컨대 뭐 5억 달러 이런 식으로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그냥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때 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건물이 토지 임대차 목적에 반해서 축조됐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가 임대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라도 그 만료 시의 가치가 잔존하고 있다면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죽어보세요. 계약 당시 박스 주시고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뭐 일산 같은 데 보면요. 엄청 커지죠? 그죠? 이 땅 주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막 홈플러스 같은 거 지워.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땅 주인한테 팔겠다 그래. 그래서 한 10년 동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을 한 것은, 예컨대 2007년에 했었어요. 그럼 2017년 끝나?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야, 네가 계약할 때는 요만큼만 준 거 아니냐. 근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 자꾸 증축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뭐냐면, 이때 매수청구는 계약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죠? 그 사이에 계속 지은 건물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다 살아요. 그죠? 결국에 못 사면 이제 거꾸로 청구한 다음에 꼭 땅을 뺏겠죠. 그죠? 그래서 언더라인의 맨 끝에 꼭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 필요 없어요. 계속 짓고 있는 거랑 되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고 없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강행 규정입니다. 자, 652조에
지금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조문들은 보세요. 이러한 조문들은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652조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요, 그건 임대인의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조문에 640 보세요. 그 위에 박스에 저 끝에 643조에서 640 다시 한번 643조 내지 647조가 있죠. 박스 안에 그거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646조가 있죠. 그럼 보세요. 1번에 646조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규정은 가행 규정이죠. 조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걸 안 사겠다. 안 사겠다라는 약정을 했으면 그러한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니까 무효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없기로 하는 그런 계약은 무효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거기 639조는 없죠. 조문에 없죠. 없죠. 그게 뭐냐면요. 묵시행신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639조는 652조에 없지만 판례에서 강행 규정을 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이 규정은.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 비용 상한 규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 여기 3조. 먼저 임대인의 볼까요? 임대인의 의무. 우리가 임대인도 의무가 있죠. 적어도 목적물을 임대했으면 물건을 인도해주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줘야 되고, 물론 밑에 임대인이 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죠. 그죠? 예. 제목은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다 그냥 써놓으세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예. 다음에 밑에 임대인의 권리 의무 봤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임대인 및 임차인 권리라고, 그 1번이 임대인이었고 2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답이 11쪽에 임대인이 그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만약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의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자꾸 와가지고 난 당사해야 되는데, 그죠? 자꾸 보존 행위를 해요. 그럴 때는 계약을 깨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건물 갖다가 뭐 한다고 자꾸 당사 못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죠?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막아놓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깰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숙박 계약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자, 임차인은 물론 사용 수익권이 있지만 그 의무는 뭐예요? 돈 주는 의무지. 그래서 우리가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할 때는요, 그때는 연대에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대차처럼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그때 계약을 깨졌죠? 그때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자기가 계약을 지켰을 때 청구하는 것이지 차임을 안 낸 사람은 안 돼요. 그거 잘 나오죠? 또 임대인이 규책 사유로, 자, 물론 임대인이 지금 임대인 책임으로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야. 왜냐하면 내가 100평 빌려줬는데 옆에 있는 벽이 무너져가지고 20평 못 써. 그러면 자기가 80평만큼만 임대료를 내야죠. 내야 될 수, 그죠? 그런 얘기죠. 그 지장이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이. 그거 하면 가끔 나와요.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거기 대항력. 자, 622조는 잘 나오는데, 보세요. 왜냐하면 이 조문이
약간 읽기가 어려워.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 자, 건물 등기 있어요. 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그죠? 한마디로,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항에, 자, 나는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이 없는 사람 보세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립니다. 그렇죠? 이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차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 임대차를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물에 A라는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이니까 보통 얼마나 할까? 한 30년 할까? 할 수 있죠? 30년 할 수 있어요. 30년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주자. 그래서 아니 뭐 1년에 얼마씩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건물 등기가 됐다면 그죠? 이 건물 등기 됐다면 일단 임대차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임차권 양도.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요. 그때 그랬듯이 집주인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은 임대인, 주로 이제 집주인이겠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임차권을 마음대로 양도하고 전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이항에 그에 위반하면은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전대. 자, 그 앞에 629조는 무단전대라고 합니다. 무단양도전대고요. 630조는 동의를 받은 거죠. 자, 1항에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전차인은 자, 직접 누구에게 차임을 임대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거 잘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여기도 슈퍼가 있죠? 자, 여기 슈퍼 안에, 자, 여기 A가 슈퍼 주인이, 자, 슈퍼 주인이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B가 빌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요 앞에 여기다가 전후점이 있어요. 전후점. 이 전후점이 있는데 요건 C야. 그러면서 얘가 이걸 1억에 빌려요. 자, 1억에 빌립니다. 임대료가 800만 원이야. 그럼 보통은요, 여기다 C1한테 얘한테 뭐 한 달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또 얘한테 이렇게 막 C2, C3 이렇게 해요. 그죠? 특히 찜질방 같은 거 많아요. 찜질방 같은 거.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얘가 돈을 다 빼먹어. 실제 자기는 800인데, 한 1200 받아가지고, 매달 400씩 걸어.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돈 다 쓰면요, 부도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 다 집주인이 동의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C1하고 C2는 동의 받아. 왜냐면 또 전부 동의 안 받는 이상하니까. 그럼 C1과 C2는요, 누구한테? 이때 임대료를요,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임대인한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한테 줬습니다. 그거 안 통해. 안 통해요. 그래서 직접 구절을, 그래서 조문에 거기에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630조입니다. 전차에는 임대인한테 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전차에는 전대인한테 줬다. 자, 전대인한테 줬다는 걸로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또 임대인에게 전차에는 필요 정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전차인의 권리 확정 631조. 물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지만 전차인한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합의로 깰 수 있지만 전차인은 계속 보장해 줘야 돼요. 물론 임대 기간 동안에 전차인이죠. 네. 자, 박스 안에 그럼 보세요. 자, 무단 전대의 경우에 그 임대인은 그렇죠. 보세요. 무단 전대일 때는요.
자, 너 나가. 그러려면요. 소유권에 기해서 나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임대인은요. 그 자기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대인은 B죠. B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만약에 얘가 무단 들어왔어. 그러면 A가 이 정육점 C한테 정육점 치우고 나가세요. 그런데 이걸 나한테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물건의 목적물을 얘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쓰는 것은 목적물의 반환은 이 B한테 임차인한테 반환하세요. 그런 거죠. 청구를. 예. 그런 뜻이고요. 이항에 물론 임대인은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무단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가끔 집주인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인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무단 전대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왜 안 되냐면요. 이미 얘한테 임대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한테 매달 1,000만 원 들어오잖아요. 또 받아? 그건 안 되는 거지. 손해가 없는 거야, 손해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가세요 할 수는 있지만, 얘한테 돈 달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동의해야지, 제가. 동의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손배 청구할 수 없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자, 3번 보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지 않고 제함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합니다. 그래서 사용수 하더라도, 자, 물론 임대인은 그 싫으면요,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죠?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종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 자, 언더라인에, 임대인은 어쨌든 간에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존속하는 한, 그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배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법원 문제인데 이게 몇 번 나왔어요. 기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얼뜻 보면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손해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법무사 하다 보면요. 이런 거 많아요. 보세요. 자, 여기서, 이 A가 B한테 임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김밥 장사를 했어. 김밥을.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분이 또 불친절하고, 장사가 안 돼. 그리고 또 돈도 많아가지고, 뭐 조금 성질 맞으면 또 맨날 쉬어. 그러다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제 C한테 전대했어. 전대를. 돈 받고. C는 열심히 하죠? 근데 얘가 들어갈 때 권리금을 갖다가 이미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5천 받았어. 나중에 B가 C한테 그래. C가 야 5천만 원 줘. 그래요? 그 줬어. 근데 보니까 얘는 계속 나중에 1년 자기가 2년 동안 계속 할 줄 알았는데 1년 딱 한 다음에 주주이 나가래. 뭐 C가 야 권리금 줘. 나 반 돌려줘야지. 2년치 권리금이 5천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게 어딨어. 싸워요.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판례 보세요. 그 계약 기간 중에 그 전대차 계약이 깨졌을 때는 전대인이죠. 전대인은 지금 자 B가 전대인이고 얘는 전차인이에요. 그러면 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에 대해서 그죠? 그 경과 기간과 잔존 기간에 나눠가지고 잔존 기간에 대한 부분만큼은 돌려줘야겠죠. 그 1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지면 안 되지. 이거 많죠? 이런 거 뭐 머리 요즘에 뭐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판례인데 실무상도 중요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더 하나 볼까요? 자, 630조에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였는데 그러면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에 그 전대차 계약상에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B하고 C끼리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에게 준 것이고, 그죠? 따라서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에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요 배신행위 판례죠. 이 판례는 너무 중요하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그 유명한 629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29조는 이거는 마치 임대인 보호구정입니다. 그래서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를 했을 때 그때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629조는,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양도 전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개인의 신뢰를 기초하는 그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언더라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그죠? 집주인 모르게 제암자한테 사용 수익하는 것은 그것은 임대인에게는 그 무단 전대가 그죠? 계속에 대한 어떤 그 배신적 행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A는 지금 B라는 사람이 김밥을 할 걸 알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C가 들어오면 A는 C가 월세 잘 낼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단 전대란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는 뭐죠? 하나의 배신행위다. 그게 배신행위론이에요. 말이 누구한테?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게 배신행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반대석하면요. 반대석하면 그럼 B가 C한테 나 김밥집을 넘겨요. 넘기는 것이 A도 알아요. 즉 A한테 배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야. 예컨대 남편으로 계약했어. 근데 부인한테 넘겨. 계약을 전대를 해. 그럼 부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집주인이 그래. 마침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어. 김밥 너무 잘 돼. 김밥집이 줄을 엄청 서. 그래서 남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부인이 해. 그러니까 뭐죠? 야 너는 계약이 B인데 왜 C야? 계약을 해지해. 막 안 돼요. 왜? 그거는 배신행위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배신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다번에.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암자에게 그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단 전대라고 다 깨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래서 다번에 임차권 양수인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같이 가구점을 했는데 부인한테 걸렸다고 계약을 깬 거야. 그래서 그건 뭐죠? 배신행위가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계약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판례. 자, 이번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구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자, A가 B한테, 그죠? 임대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가번에. 자, 건물에 대해서 좀 경매가 돼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은요, 땅 주인이 토지고요. 이 A는 건물주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진 거야. 그래서 커피숍을 줬어요. 근데 A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경매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계약은 A하고 B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야.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돼가지고 여기서 K1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B가 그런 말이에요. 야, 임차인이 네가 아니고 나 맞다 그러지. 그러면 임차권 양도 아니야? 임차권 양도할 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의 없으니까 계약 해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그죠? 내가 딱 이 건물을 샀지만 이 산 사람한테도 임차권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요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이 양도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땅 주인에게 배신행위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건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도 건물주에게 같이 넘어온 거 아니야? 즉 가로 열고 임차권 양도가 된 거 아니야? 넘어왔죠. 문제는 동의가 없는 거지, 동의가. 그죠? 따라서 나번에 보세요, 목차만. 그렇지만 나번에 큰 목차. 이 경우에는 물론 토지 임대인 동의를 안 했지만 건물 경락에는 그 토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원래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동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번이죠. 그러면 보세요. 물론 임대인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은 자기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이 이전됐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경락인이 그걸 주장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이 건물 경락인은 뭐죠? 당연히 이 건물을 산 사람은 요 임대까지 한 것이고 이 건물주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얘한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이 주장을 얘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언더라인 보시면 물론 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그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자기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629조의 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 경락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경락받은 경우 되지 않느냐 이런 판례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차임 감액 증감. 우리가 차임 증감에 대해서는 그 임차인에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게 뭐 자료는 복사했는데 여기까지 봐야겠네, 그냥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15조에 있는 아까 가행 규정이 아까 저기 차임 증감 조문이 따로 있었죠,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볼까요? 자, 636조 보세요. 그 박스 밑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제한은 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 6개월 쓰는데 뭐 던진다고. 두 번째, 다가구 뒤에가 나버렸네. 일단 우리가 우리가 주택에서 우리가 다세대라는 것이 있고요. 다세대는 각자 말 그대로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독주택의 경우는요, 호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수를 잘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틀렸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사유를 배우는데 주로 이제 해지권이 되겠죠. 자, 임대차의 종료는요, 물론 약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1년, 2년, 5년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다만 이제 다음 같은 해지 통고를 해서 내용 증명으로 간둡시다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건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해지권을 유보했거나 또 임차인이 파산하면 이제 그때 나가시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쭉 보세요. 이게 한번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임차인이 그죠. 임대인이 자꾸 보존행위를 너무 오랫동안 해. 그럼 이제 난 나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이 양의 임차물의 일부가 물론 멸실됐는데 나 그거 남은 것만 가지고 나는 안 되겠어. 3번 유명하죠? 아까 무단 전대할 때 3번, 4번이 제일 많죠. 실무에서는 차임의 연체액이 2번, 그렇죠. 2기. 그래서 2기란 말은 보통 이제 연속 쪽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은 2달이고요. 토지는 1년 단위니까 2번이에요. 2번. 매년 2번. 그러니까 2기라고 해요. 표현을 2기. 그리고 판례는 자, 집주인이죠. 자, 집주인이 팔릴 수 있죠. 자,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했을 때 임차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죠. 그런데 우리가 A하고 B하고 했는데 자, 집주인이 A였어요. 근데 A가 K한테 집을 판대. 근데 B가 보니까 보세요. B는 지금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잘 알아. 새로운 임대인은 집은 많아요. 집은 많은데 이게 또 빚이 많은 것도 알아.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임대보증금 빼는데 골 아플 것 같아. 그죠? 얘는 뭐 예전처럼 많고 그러는데 그냥 빚이 다 많아가지고 그러면요 아직 임대기간 남아도요 집 파세요? 난 나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임대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이 이의신청해가지고 그럼 집주인 바뀌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그건 판례입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판례 그 임대차 기간 중에서 그렇죠? 임차물 또는 자 팔렸어요. 그 제함자 요구로 자 제함자가 나가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미 넘겨줬다면 계약은 끝난 거죠. 새로운 집주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1번 임대차가 끝나면 이제 당연히 임차인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요 폐업 신고까지 해줘야지 들어오니까 해줘야 되는 것도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의 거기 페이지인데 제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죠. 이거 그냥 연결시켜서 지금 맞나? 지금 이제 그 밑에 하나 더 볼까요? 맞죠? 자, 417페이지 그거 보죠. 조문 하나. 네, 맞아 보죠. 자, 이번에 임대차의 해지는 635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기간에 약정이 없었을 때 하는 것이고 통상은 이제 기간에 약정이 있겠죠. 자, 보세요. 635조.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먼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즉 민법상은요. 자, 민법상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는 6개월 내에 나가면 됩니다. 6개월 내에.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는 한 달 안에 보증금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좀 보호하죠. 다시 한번 민법상은요. 이게 주택은 3개월이에요. 주택은 3개월이야.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건데 이거 민법이에요. 민법. 일반 토지 건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집주인 나갑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나가면 되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은 이제 3개월 한 달이에요. 반 줄어요.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5일 내에 주면 되고요. 동산이니까. 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그렇죠. 일정한 일방상방의 기간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보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37조는 이제 임차인이 이제 뭐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 임대인도 할 수 있지만 파산 관제인도 계약을 해지해서 왜 해지할까? 빨리 해지해가지고 보증금을 파산재단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파산으로 인한 해지는요. 이게 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손배 청구할 수 없어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418조에 우리가 이제 그 638조에 그 우리가 전차인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를 통보했어요. 그것도 끝났죠. 그런데 그 적법하게 전대했어요. 전대했으면 당연히 전차인한테도 통지를 해줘야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640조 차임 연체에 대해서 이기 차임했을 때 아까 그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27조에 보시면 우리가 임차물의 일부가 과실 없이 일부가 만약에 멸시했을 때는 사용 수익을 그것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잔존 부분 가지고 내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장사가 안 돼. 너무 작아서. 그럴 때는 아예 계약을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가 일부 멸시됐다고 무조건 깨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해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을 깨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증금은 좀 약간 같이 해서 그냥 보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